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그 최종 요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중간고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금 기말고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기말고사를 하는데 중간고사 문제를 이제 제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우리 그 교과서 전범위고요. 전범위이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우리 중간고사 이후 부분하고 이전 부분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중간고사 이전 부분은 우리 중간고사 시험 문제 있죠.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하고 동일하거나 아니면 그 숫자를 변경해서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 있는 거 이게 보면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그대로 낼 거기 때문에 그 문제 유형을 그대로 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간고사 이후 부분 이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제, 그 다음에 그 연수 문제 이렇게 있죠. 요거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또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 그 과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 제가 최종 과제 이렇게 줬었잖아요. 최종 과제에서도 동일하게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종 과제 제가 얘기했을 때 선택 정렬, 그다음에 그 삽입 정렬, 합병 정렬, 그 다음에 퀵 정렬, 퀵 소트 이렇게 있었고요. 자, 여러분들 요 그 과제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많이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이 선택 정렬, 삽입 정렬, 합병 정렬 요 과제하는 거를 이제 인터넷에 있는 것을 참고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요 과제 자체를 여러분들 인터넷을 참고해서 작성할 거라고 하라 이렇게 생각해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칸 자체도 되게 적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장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내용을 채우기만 하면 이제 되는 거고 여러분들 그 기말고사의 시험 문제 그런 유형으로 시험 문제를 낼 거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를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제 정리해 보라라는 게 좀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하든 아니면 책을 보든 아니면 스스로 공부를 하든 어차피 똑같은 내용들이 거의 똑같은 내용들일 거예요. 왜냐면은 뭐 예제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숫자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그 이론에 대한 부분들은 뭐 최악의 경우, 최선의 경우, 베스트 케이스, 워스트 케이스 이거는 인터넷에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어떤 상황에서 워스트 케이스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 베스트 케이스가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베스트 케이스가 보면은 뭐 에버리지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과제는 여러분들 그 공부를 하라고 이제 전달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인터넷에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제출하면 그건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기말고사 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틀이 이렇게 보면서 이제 문제 유형들 어떤 형태로 나올 건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는 우리 컴퓨터 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 구조이고, 그 다음에 개념이기 때문에 이 트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처음 노드, 루트가 이렇게 있고요. 뿌리라고 하죠. 이 루트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루트 노드를 기점으로 해서 자식 노드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노드들을, 트리, 그러니까 루트 노드를 기준으로
나머지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각각 트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를 이야기할 때 이 전체 트리가 있으면 여기 처음 노드 시작되는 노드가 이제 루트 노드고요. 이 루트 노드의 자식으로 붙어 있는 서브 트리라고 하죠. 서브 트리고 여기도 서브 트리가 되겠습니다. 이 서브 트리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트리가 재기적으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자, 트리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루트 노드, 그 다음에 차수, 그 다음에 리프 노드, 임 노드, 요게 제일 끝에 있는 애들이고요. 루트 노드, 자기 자신 기준으로 밑에 연결되어 있는 노드를 자식 노드,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위에 있는 자기 보다 더 상위에 연결되어 있는 노드를 부모 노드, 그 다음에 부모 노드하고 같은 수준으로 붙어 있는 게 이제 형제 노드, 그 다음에 루트 노드하고 리프 노드, 임 노드 사이에 있는 노드를 중간 노드, 그 다음에 레벨, 그 다음에 뭐 뎁스, 하이트, 높이가 되겠죠. 하이트. 이 깊이보다는 하이트가 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앤세스터, 디센던트, 포레스트. 포레스트는 우리 하지는 않았는데 트리가 여러 개 있는 거를 이게 묶어 놓은 거를 우리 포레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트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고요. 사이클이 없습니다. 그래서 루트 노드에서부터 시작해서 리프 노드까지 가는 경로가 유일하게 하나씩만 존재하는 것이 이제 트리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의 연결선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제 사이클이 생겨서 그러면은 이제 사이클이 생기면은 이 루트 노드에서부터 이제 리프 노드까지 갈 수 있는 경로가 하나 이상 그러니까 하나 이상이 아니라 두 개죠. 두 개 이상 생길 수 있는 거니까 트리의 특징에 위반되게 되겠습니다. 바이너리 트리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바이너리 트리에서 배열에 의한 방법, 연결 리스트에 의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 프로그래밍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료구조 혹은 알고리즘 시간에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순위 인오더 트래버스, 그 다음에 프리오더, 포스트오더 트래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순위 탐방의 경우에 있어서는 루트에서부터 시작해서 트리의 왼쪽 서브 트리를 탐방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서브 트리를 탐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게 되면은 왼쪽을 전부 다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프린트하고 오른쪽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프리오더 같은 경우에는 노드를 탐방하고 데이터를 먼저 프린트한 다음에 왼쪽 서브트리를 탐방하고 오른쪽 서브트리를 탐방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 그 순서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왼쪽 서브트리를 탐방하는 거를 L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프린트하는 거를 P라고 하고 오른쪽을 보는 게 R 이렇게 하면은 중순위라고 했잖아요. 요 P가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이제 중순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노드를 탐방하고 프린트 한다. 그래서 P, 그 다음에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본다. 그래서 제일 앞에가 있죠. 그래서 프리오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순위 탐방, 포스트 오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왼쪽을 탐방하고 오른쪽을 탐방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하는 형태 이렇게 돼 있어서 요 인오더, 프리오더, 포스트 오더 요 트리 이거 탐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떤 그래프 G에서 모든 노드를 포함하는 트리를 스패닝 트리라고 했을 때 이 스패닝 트리의 비용은 트리의 연결선의 값을 모두 합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는 생성 트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림 알고리즘, 크루스칼 알고리즘이 있는데 여러분들 책의 연습 문제 이렇게 보시면은 연습 문제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맞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 되고요. 이 프림 알고리즘,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이렇게 보시면은 최소 비용의 연결선은 전부 다 들어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최소 비용의 연결선이 전부 다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최소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최소 비용의 연결선만 사용해서 트리를 만들어내는데 그것보다 큰 비용의 연결선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이전 단계에서 최소 비용의 트리 그를 생성할 때 그 엣지를 추가했을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이게 증명하는 것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책의 예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웨이트가 2인 엣지가 추가가 하나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책이 잘못된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엣지 그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만들 때 엣지의 웨이트가 같으면 그러면은 어떤 엣지를 추가하든지 간에 그 웨이트는 전체 합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트의 가중치의 합은 동일하게 되는데 그런 거 스패닝 트리의 형태를 동일하게 유일하게 만드는 방법 그거는 뭐 이제 벌텍스의 순서를 부여해주면 그거 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벌텍스에다가 이름을 A, B, C, D 이렇게 붙여놓고 예를 들면은 A, B, A, C 이게 웨이트가 2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문제에서 이런 거를 할 수 있겠죠. A, B 엣지를 우선순위를 더 높이 주라.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모호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문제 내지 않을 거예요. 자, 트리의 응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열에 대한 부분들 우리도 했었는데 이 순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공식이 이렇게 있고요. 그 공식에다 숫자를 대입하면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시고 이런 류의 문제를 좀 많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시험을 볼 때 이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거의 오픈 에브리띵이나 다름이 없지만 근데 제가 얘기하기를 휴대폰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블릿 안 됩니다. 태블릿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부정행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휴대폰만 사용하고 휴대폰으로 여러분들 답을 기입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답을 기입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휴대폰으로 뭐 책 다 캡처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문제를 좀 많이 낼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검색해 가지고 찾아보고 이게 하면은 시간이 없을 거예요. 자, 또 시험 관련해 가지고 또 여기서 또 이야기를 좀 해주면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는 이제 어떤 식의 시험이 운영이 되냐면 어떤 특정한 문제, 아주 쉬운 문제,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그냥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주고 정해져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주고 그 시간 내에 특정 문제를 전부 다 풀면은 이제 점수를 부여하는 형태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상대평가라 함은 일단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을 좀 이야기해주면 반에 이렇게 뭐 100명이 있잖아요. 100명이 있으면은 대략적으로 A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0% 정도, 그 다음에 B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33%, 그다음에 C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7% 정도,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비율을 나눕니다. 비율을 나누는데요. 이게 뭐 학교에서 혹은 교수가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정해주는 그때그때마다 이 퍼센티지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교육부가 지정해주는 엄격한 학사관리 방침에 따라 가지고 요 학점 부여되는 게 있고요. 이제 학점이 부여되면 이제 요 비율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번 교육부가 결정해주면 그 학기에 혹은 그 연도에 결정해주면 바꿀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거를 초과해서 제가 점수를 주려고 하면 시스템상으로 이게 막혀요. 그래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적게 주는 거는 가능해요.
A를 적게 주고 A를 적게 주면은 그거에 따라 가지고 B를 더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 되냐면 A가 많아지면 C도 많아져야 되고요. 상대평가니까 A가 적어지면 C도 적어줘야 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맞죠. A가 적으면 C도 적어져요. 그래서 B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게 요 비율 더 많이 주는 건 할 수 없어도 더 적게 주는 거는 이제 교수와 재량껏 할 수 있는데 저는 엑셀로 그냥 딱 정리합니다. 그래서 요 비율에 맞게 교육부가 내려주는 지침에 따라 가지고 그 비율에 맞게끔 딱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맞춰서 이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이렇게 해 주셔야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 문제, 예, 그래서 상대평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시험 문제를 많이 내요. 시험 문제를 많이 냅니다. 시험 문제를 많이 내고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한 많이 푸는 형태로 이제 시험을 운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낼 거라서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많이 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제 상대평가하고 시험 문제를 많이 이렇게 낼 거기 때문에 다 할 건데 그 배점을 여러분들 다 동일하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배점이 동일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도움이 될 거고 중간고사 시험 문제도 이제 동일하거나 패턴 네, 그 숫자만 바꿔서 낼 거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이 많이 됐다면 그러면은 네.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n개 원소 중에 r개를 택하는 순열의 개수는 npr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팩토리얼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n 팩토리얼, 팩토리얼은 제기적으로 나타나는데 뭐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 이런 제기적인 식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순열에 대해서 순열의 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p, q, r개 있을 때 n개를 일렬로 배열해서 만들 수 있는 순열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게 되면 그러면은 n개의 원소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이라 컨비네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ncr 이렇게 하고요. 이런 이 식을 사용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항계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항계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NCR 해서 다음 같은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식의 의미 이렇게 생각해 보면 A 플러스 B의 N승 이렇게 하면은 A 플러스 B의 곱하기 A 플러스 B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각각의 지금 2항이죠. 그래서 2항 정리라고 하는데 지금 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하나씩 이 두 개를 각각 선택을 하면서 이제 곱해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하는 거 보면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곱해주고 있는 걸 이렇게 곱해주잖아요. 그래서 각 항들에 대해서 n번 선택을 하는데 그러면은 n개씩 이게 순서를 나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n차에 대해서 그러면은 A 첫 번째 항에 대해서 n번 곱해주는 경우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항에 대해서 n번 곱해주는 경우 이렇게 있을 거고 첫 번째 항을 n-1번 사용하고 두 번째 항을 한 번만 사용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열하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그 개수가 NCR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분포 이렇게 있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 small xi 그 다음에 확률 pi의 대응 관계를 이제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그 기대값 혹은 평균이라고 하고 2의 x expectation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그 민이라고 해서 m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확률 분포에다가 그 다음에 값을 곱해 가지고
이제 나타내는데 요게 하게 되면 네, 이 평균값이 나오죠. 평균. 그 다음에 평균에 대해서 각각의 나올 수 있는 값에다가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제곱을 취한 다음에 그에 대한 값을 이렇게 보게 되면 x의 그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분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분산이라는 것 자체가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건데, 여기 제곱을 취한 것은 이제 이 제곱을 취한 것 자체가 마이너스 값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값으로 하면은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상쇄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떨어져 있는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곱을 취해서 이제 마이너스 부호를 없앤 건데, 여기다가 표준 편차다 라고 해서 루트를 씌우죠. 이제 제곱을 씌웠기 때문에 값이 뻥튀기 되니까 그거를 좀 더 정교화하기 위해서 이 루트를 씌웁니다. 자, 베이즈 정리, 표본 공간 n개에 대해서 서로 배반적인 사건 B1부터 Bn까지 하나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이미 사건 A에 대해서 나타내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식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되겠습니다. 비둘기집 원리도 있고요. 이 비둘기집 원리는 집이 n개에 있을 때 비둘기가 n 플러스 1개 있다고 하면은 하나의 집에는 적어도 두 마리 적어도는 한 집은 비둘기 n개 중에서 하나에는 두 마리가 배정이 된다. 네, 두 마리가 들어간 비둘기집이 적어도 하나 있다. 이런 거고요. 요거는 이제 증명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로 내기는 좀 어렵죠. 재기적 정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요소가 정의되고 n 플러스 1번째 요소가 바로 앞에 n번째와 그 이하의 요소들의 관계로 정의되는 경우 재기적인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보나치의 수들 이렇게 재기적으로 정의할 수 있고요. 하노이 탑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이제 나쁜 문제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피보나치의 수를 이제 출력하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피보나치를 트리 형태로 나타내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하노이 탑 이렇게 해가지고 하노이 탑을 했을 때 그 몇 번이나 이제 왔다 갔다 하느냐, 뭐 이런 것들 문제도 낼 수 있는데, 이 하노이 탑 같은 문제,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에서, 이제 그 구조를 뭐 그림으로 그려라, 뭐 이런 문제는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죠. 내기도 어렵습니다. 자, 행렬. 수 또는 문자를 배열 형태로 나타내는데, 행과 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쓰냐? 선형 방정식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 by n 그래서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경우에 정방행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환법칙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스칼라곱 어떤 행렬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다 a를 곱하면 각각에 대해서 뭐 1111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AA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이제 스칼라 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배분 법칙 성립하고 항등 법칙도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행렬 곱 m 곱하기 n 곱하기 p 행렬이 있다고 했을 때 행렬 곱을 하면은 m 곱하기 p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곱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면 m 곱하기 n 곱하기 p 했을 때 곱을 하게 되면 n 곱하기 p 행렬이 나오는데 교환 법칙이면 이 p하고 n이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방행렬 대각선을 제외한 모든 항들이 0인 네. n 곱하기 n 행렬 d를 대각행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대각행렬이면서 대각선의 항들이 모두 1인 행렬을 항등행렬 혹은 단위행렬이다 뭐 이렇게 있으면 1, 0, 0, 1 요거와 같은 걸 이제 항등행렬 혹은 단위행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A의 전치 행렬, 이 트랜스포즈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행과 열을 서로 바꾼 행렬이 되겠습니다. 뭐 정의 이렇게 있는데 이 정의 이 부분들 네, 정의 부분들을 보면 true, false 문제로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true, false 문제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주대각 아래에 있는 모든 항들의 영인 행렬을 상부 삼각행렬, 하부 삼각행렬 뭐 이렇게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A 기본 행 연산들 이렇게 있는데 두 개의 행을 서로 바꾼다. 어떤 행에다가 0이 아닌 상수를 곱한다. 어떤 행에다가 상수를 곱한 다음에 다른 행에 더한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그 원래 행렬이 있으면 이 행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이 행렬이 있는데 근데 그 행렬에다가 상수 곱하고 행을 바꾸고 이렇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행렬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뭐 여러 가지 응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형 방정식 뭐 ax 플러스 b 이 y 플러스 c 요런 형태의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 겁니다. 자, a, b, c는 이 상수 값이고요. 그 다음에 미지수 값 x하고 y 값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0 이런 거죠. 그러면 x하고 y 값을 결정지어서 이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푸는 거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곱해가지고 더하고 빼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dx는 0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네, 0 하면은 여기에 x가 0이니까 바로 그냥 대응되고 적용하고 그러니까 대입하고 식을 풀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연산이 우리가 1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죠. 연립 방정식.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했었잖아요. 이것을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를 할 때 이제 가우스 소거법, 가우스 조단 소거법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행렬식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행렬의 특징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행렬의 기본 행연산 요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형대수 수업을 들으면은 많이 배우게 되고 혹은 뭐 수치 해석 같은 수업을 들으면은 알게 되는 거라서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로 내지는 않겠습니다. 행렬의 일반적인 성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임의의 두 행이 같으면 행렬식의 값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두 행을 서로 바꿔서 만든 행렬을 b라고 하면 그러면은 디터미넌트는 반대 마이너스 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렬 a의 행렬식 값이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 행렬의 행렬식 값과 같고요. 그 다음에 n 곱하기 n 정망 행렬이면 그러면은 곱의 행렬식은 행렬식의 곱과 같습니다. 정방 행렬이니까. 행렬식의 어떤 행 또는 열의 각 원수의 같은 수를 곱해서 얻은 행렬은 처음 행렬식의 k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각 원수의 같은 수를 곱했기 때문에 그렇죠. n 곱하기 n 행렬에 대해서 모든 원수가 한 행에 있는 모든 원수가 0이면 디터민트 이렇게 서로 곱해주니까 0이 됩니다. 행렬식의 연산들 이렇게 보게 되면 k배를 한 행렬식은 원래 행렬식의 k배와 같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행을 교환한 행렬식은 원래 행렬식에서 부호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개의 행 또는 열에 k배를 해서 다른 행에 더해서 만든 행렬식은 원래 행렬식과 같은 형식 같은 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렬식을 사용해서 우리 그 식을 풀어낼 수 있는 거죠. 네, 가우스 조단 역행렬 안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선형 시스템 가역적이면 유일한 해를 가진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이게 되게 중요해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문제도 많이 풀고 그 소개를 했어요. 거의 그 제 기억이 맞으면은 모든 연습 문제 다 풀어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단계들을 체계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연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토마타와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플로우 차트, 다이어그램, 순서도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가져야 할 중요한 특징, 입력과 출력, 유한하게 해야 되고,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정성 딱 하나만 나와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적용돼야 됩니다. 수도 코드, 의사 코드, 순서도, 언어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복잡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빅 O를 써가지고 표현 방법을 나타내죠. 그래서 빅 O 노테이션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빅 O 노테이션에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찾아보시면 되고요. 서치, 탐색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 서치 방법은 순차 탐색과 바이너리 서치 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이라는 것은 자기 자리 찾는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임의로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주어진 항목의 크기 순서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파셜 오더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작은 순서부터 또는 큰 순서부터 늘어놓는 것, 자기 자리 찾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n 스퀘어 알고리즘으로 버블 소트, 그 다음에 인서션 소트 이런 게 있고요. n 로그 n 알고리즘에서는 퀵 소트, 머지 소트, 힙 소트 이렇게 있는데 힙 소트는 얘기 안 했고요. 힙이라는 자료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하지 않으니까 퀵 소트와 머지 소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자, 오토마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토마타는 이제 스테이트 기반으로 되는 모든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를 표현할 때 상태와 상태 사이에서의 엣지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이 오토마타를 할 때 이제 accept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인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좀 이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터미니스틱 오토마타는 전에 의해서 다음 상태가 현재 형상에 따라 유일하게 결정되는 오토마타다. non-deterministic 오토마타는 2개 이상의 이동도 가능한 오토마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마타 할 때 디터미니스틱 오토마타라는 것 자체가 오토마타 스테이트가 이렇게 있고 또 스테이트가 있다고 했으면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요. A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때 어떤 상태의 대문자로 한번 표현할게요. 대문자 A, 대문자 B로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현재 형상이라고 되어 있죠. 요 현재 형상, 현재 상태가 지금 요 A에 있다고 했을 때 A에서부터 B로 넘어가는 전이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A에서부터 B 상태로 전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A에서부터 B로 넘어갈 때 유일하게 small a라는 것을 보고 B로 넘어가게 되면 이건 디터미니스틱하다. 유일하게 대문자 A에서 대문자 B로 넘어갈 때 small a를 사용해서 넘어가게 된다. 라기 때문에 이 디터미스틱한 거고요. non 디터미스틱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A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A에서부터 B로 넘어가는데 동일하게 A를 받고 B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A에서 B로 넘어갈 때 지금 이미 지금 빨간색 있지. 그다음에 이렇게 파란색 있지. 이 두 개가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결정적인 non-deterministic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토마타의 출력은 인식기와 트랜스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트랜스듀서는 이제 출력을 하는 겁니다. 트랜스 변환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입력이 오면 그러면은 그거를 출력으로 이제 변환하는 일종의 변환기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식기는 그게 이제 입력을 받아서 이제 최종 상태까지 다다르면 얘는 인식이 됐어요. accept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최종 상태까지 안 갔어요. 그러면 리젝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한 오토마타는 상태가 유한계에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루는 것은 그 다 상태가 유한한 거를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Q0 오토마타는 Q0에서부터 스타트 스테이트에서 얘기하고요. 파이널 스테이트라고 하는 최종 상태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최종 상태는 이중 서클로 표시하게 되고요. 자, 오토마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토마타 문법 뭐 이렇게 있는데 문법은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펠린드롬도 얘기했었는데 펠린드롬은 앞으로 읽을 때 뒤로 읽을 때 똑같은 거를 이야기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안 나오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낼 거냐면 이 상태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상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니셜 스테이트 이렇게 이니셜 스테이트 이렇게 표현하고요. 파이널 스테이트 원을 두 개 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A, B, 뭐 C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은 얘가 인식할 수 있는 거는 A가 오고 C 요 두 개의 문장이나 B, C는 인식할 수가 있죠. 왜냐면 이니셜 스테이트에서부터 시작 스테이트에서부터 A를 받고 C를 받았어요. 그래서 파이널 스테이트로 왔으니까 인식됐습니다.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B를 받고 C를 받았으니까 인식됐습니다. 근데 AA 같은 경우에는 A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처리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기각됩니다. 요거를 이제 좀 더 복잡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C가 오고 이렇게 C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CCC, AC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자, 초록색으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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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 하니까 얘는 인식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토마타를 그래프에서 그 선 하나를 셀프 엣지 하나만 추가했을 뿐인데 보니까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죠. CAC도 인식되고 CCAC도 인식되고 CCC, CCC, CAC도 인식이 되는 C 스타 AC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AC도 인식되는 거죠. 그러니까 엣지를 추가하면 그러면은 아주 간단한 폼인데 얘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일종의 조건부 확률 뭐죠? 집합에서 조건제시법을 나타내 가지고 집합을 표현하는 거랑 비슷하게 이 오토마타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마타가 굉장히 중요해서 문제에 이렇게 낸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뭐 특별히 중요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많이 부족했는데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어느 수업에서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수업에 있어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강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